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말에 있었던 경기 첼시 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경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대 첼시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첼시 원정을 떠났습니다. 스탠퍼드 브리지에서 경기가 열렸는데요. 전에 했던 것과 같이 제일 처음에 전반전, 그 다음에 후반전,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리버풀 팬이기 때문에 리버풀이 첼시를 상대할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제 제일 처음에 전반전부터 말씀드리겠는데요. 그에 앞서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첼시의 공격 패턴을 EPL 다른 팀들이 모두 다 꿰뚫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크게 이제 어떻게 첼시 공격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냐라는 거에 대해서 좀 세 가지 정도 먼저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단 맨유가 했던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맨유가 했던 거는 제일 처음에 전방 압박을 아주 심하게 했습니다. 맨유가 전방 압박을 심하게 해서 전방으로 가는 이 패스를 완전 차단한 거죠. 그리고 전방 압박뿐만 아니라 첼시의 공이 3전에 있을 때 공 쪽으로의 압박을 조금 많이 가져가고 반대편 선수를 그냥 놔줌으로써 반대편으로 들어갈 수 있는 패스 자체를 좀 끊어버리는 이러한 압박을 많이 하면서 첼시가 잘하는 사이드로 길게 뿌리는 거를 그 원체 봉쇄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첼시의 공격 패턴을 막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첼시는 하프 스페이스에 있는 선수, 이 윙포워드를 조금 많이 활용하면서 공격을 많이 진행했는데 이 윙포워드를 수비형 미드필더나 그 다른 사람들이 막아주고요. 이렇게 개인 맨투맨을 하고 그 다음에 온톱을 이 중앙 센터백이 막아주고 그 다음에 미드필더의 윙 자리를 그냥 풀백이 이렇게 막아주는 형태로 가져가면서 첼시의 공격 패턴을 EPL의 다른 팀들이 잘 막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맨유는 첼시의 공격을 전반전에 아주 잘 막았고 그 다음에 활발한 전방 압박을 통해서 공을 많이 끊었고요. 거기에서부터 바로 공격을 진행했었는데 조금 아쉬웠던 점은 어떤 점이었냐면은 전방 압박까지 하는 건 좋아요. 전방 압박하고 다시 탈압박으로 중앙으로 골을 보내거나 아니면은 3전이나 4전 아니면 14전으로 공을 보내서 위협적인 찬스를 만드는 건 좋았지만은 마지막 마무리가 조금 아쉬웠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맨유가 마무리를 깔끔하게 하지 못함으로써 저는 마무리를 지어줄 수 있는 선수가 조금 필요하지 않나, 아니면은 이때 카바니와 그 포그바의 부재가 조금 너무 아쉬운 측면으로 남았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첼시는 전반전에 어떻게 공격을 했냐, 위협적인 찬스를 만들었냐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유가 전반전에 전방 압박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압박이 좀 심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상황에서 첼시가 계속 당하지만은 않았어요. 가끔 가다가 탈압박을 할 때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맨유가 압박을 하지 않을 때 수비 쪽으로 많이 내려가서 기다리고 있을 이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이럴 때 그 루디거 수비에서의 왼쪽 수비수죠. 이 왼쪽 수비수가 루디거가 공을 가지고 하프라인까지 3점까지 올라갑니다. 이때 맨유의 압박이 좀 덜할 때 루디거는 이 반대쪽으로 길게 오도이한테 공을 줬는데요. 맨유가 이렇게 압박을 하지 않고 있을 때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오도이에게 롱패스를 줍니다. 말씀드렸듯이 맨유는 그 반대쪽을 신경 쓰지 않는다고 그랬죠. 오도이는 프리한 상태에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드리블해서 고퀄리티의 크로스를 넣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 첼시가 좋은 위협적인 좀 찬스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첼시의 공격적인 부분은 첼시가 공격에서 위협적인 상황을 만든 부분은 이렇게 만들었고요. 첼시가 전반전에 조금 아쉬웠던 점은 맨유보다 전방 압박을 강하게 가져가지 않았고 그 다음에 전방 압박을 완전 안 한 건 아니에요. 한 적이 있었는데 조금 비효율적이게 가져갔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맨유의 수비수 린데로프가 공을 잡고 있을 때 지루는 전방 압박을 하고 달려갑니다. 그리고 마운트 도와주죠. 이때 지약도 같이 도와줘야 되는데 지약은 그렇게 강하게 압박을 하지 않고 이렇게 살살 걸어갑니다. 그러면은 압박이 조금 이쪽에서의 압박이 좀 느슨해지면 당연히 공이 맥과이어에게 가고 이때 지약이 강하게 압박해봤자 시간적 여유가 너무 많아요.
맨유가 빌드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조금 첼시가 아쉽게 전방 압박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타이밍 또한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거나 맨유는 전방 압박을 심하게 가져갔지만은 아쉽게도 마지막 마무리를 깔끔하게 지어주지 못해서 공을 넣지 못했고요. 첼시는 위협적인 상황이 그렇게 위협적인 상황을 많이 연출하지 못했고 위협적인 상황이 만들어졌어도 그거를 골로 연결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0대0으로 전반전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후반전에 가장 크게 변화했던 점은 맨유가 전반전보다 전방 압박을 많이 가져가지 못하고 심하게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전방 압박을 하긴 했는데 전반전에 보여줬던 그런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반면에 첼시는 전반전보다 전방 압박을 좀 더 많이 가져갔고 압박을 좀 더 심하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맨유가 위협적인 공격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찬스는 오직 역습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후반전 경기를 보면은 두 번의 좋은 역습 기회가 나오고요. 아주 좋은 기회였지만 아쉽게도 그 기회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거는 맨유가 전방 압박 그리고 압박을 전반전보다 강하게 가져가지 않았다. 그렇게 함으로써 첼시는 자신들이 자주 사용했던 그런 공격 형태를 조금 펼쳐 보일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 예시를 여기서 보여주도록 하겠는데요. 그냥 캉테가 공을 가지고 있을 때 맨유 선수들이 캉테에게 붙습니다. 그리고 마운트는 캉테를 도와주고 공을 받으러 오죠. 그래서 캉테가 마운트에게 공을 주고 이 공을 준 사이에 벤치렐은 사이드를 타고 앞으로 나갑니다. 자, 그럼 다시 맨유 선수들은 다시 마운트에게 붙겠죠. 마운트에게 쏠리면은 이때 벤치렐이 좀 프리한 상황이 되는데 이때 마운트가 벤치렐에게 스루패스를 주고 벤치렐은 사이드를 좀 뚫어서 컷백을 넣습니다. 첼시가 여기서 사이드를 뚫고 와서 벤치렐이 사이드를 뚫고 와서 컷백을 넣었을 때 첼시의 공격에서 조금 위협적인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그 박스 안에서 싸워줄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많고 예를 들어서 지루도 있었고 진약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프리로 넣어진 프리로 있는 선수 제임스가 있다는 점이죠. 경기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 벤치렐이 사이드를 뚫고 컷백을 넣습니다. 지루를 통과했고요. 그 다음에 진약이 왼발로 슈팅을 때렸는데 데아가 막았죠. 데아 손을 맞고 14점으로 튕겨 나왔습니다. 이때 말씀드렸던 그 제임스가 프리한 상황에서 이 공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좋은 슈팅을 날릴 수 있는 그런 찬스를 만들어냈습니다. 첼시 또한 후반전에 전반전보다 좀 활발하게 공격을 했다 하더라도 골 찬스를 만들어가지 못하면서 경기는 0대0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 경기를 보고 나서 이제 목요일날 현지 시간으로 목요일 저녁에 리버풀과 첼시의 경기가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리버풀 팬으로서 좀 안필드에서 좀 이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안필드에서 지금 계속 패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안필드에서 좀 이겨줬으면 좋겠습니다. 리버풀과 첼시전에서 좀 첼시에게 바라는 점은 토마스 투흐리 투 볼란스로 캉테와 코베치치 그대로 이번 경기와 똑같이 그대로 나왔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반대로 리버풀에게 바라는 점은 이렇게 캉테와 코바치치가 이제 투볼란치로 나왔을 때 맨유가 전반전에 했던 것과 같이 전방 압박을 좀 강하게 리버풀이 잘하는 거죠. 전방 압박을 좀 강하게 가져가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살라랑 마네랑이 있습니다. 결정을 지어줄 선수가 있다는 거죠. 전방 압박을 하고 나서 다시 공격으로 펼쳤을 때 좀 자신 있게 끝마무리를 좀 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리버풀에게 바라는 거는 공이 전방 압박에서 조금 앞으로 나왔어요. 3점까지 나왔어요. 첼시가 공을 가지고 나왔어요. 이때 공이 왼쪽 사이드에 있을 때 오른쪽 사이드 넓게 펼치고 있는 오도이나 제임스를 좀 그대로 놔두고 버려두고 제임스에게 공이 가기 전에 미드필더 바이날듬이나 아니면 수비스가 올라와서 그 선수를 강하게 압박함으로써 제임스에게 정확하게 공이 전달되지 않게 제임스에게 공을 전달해주는 그 사람을 좀 더 강하게 압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비 좀 형태를 좀 가져가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 마운트하고 이번 경기에서 마운트하고 진약이 나왔는데 이 두 선수 모두 다 공을 받으러 밑으로 내려와서 공격을 전달하는 형태를 했습니다.
이때 만약에 리버풀전에서도 마운트는 꼭 나올 텐데 진약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어요. 진약 대신에 베르너가 나올 가능성도 있는데, 만약에 마운트가 나왔을 때 수비가 마운트에게 좀 바짝 붙어서, 마운트가 공을 받으러 내려올 때 수비가 바짝 붙어서 그 마운트에 그 공 뿌려주는 그 시발점을 조금 잘 차단하면은 효과적으로 첼시의 공격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주말에 있었던 경기, 첼시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경기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